이번 사건도 말이죠. 가족 여러분, 정말 들으시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. 자, 송 기자,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? 네, 저희가 요새 이런 사건을 좀 자주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. 그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져서 숨지게 한 아버지, 20대 남성의 얘기입니다. 이게 지난 2월에 익산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서 폭행을 했습니다.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2월 7일 날 생후 2주 된 아이의 갓난아기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침대로 던졌습니다. 그 후에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혔고요. 뇌출혈과 골절 등이 생겨서 이후에 아기는 숨졌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, 저는 뭐 아이를 아직 뭐 가져본 상황이 아니니까 자녀분이 둘이잖아요. 둘이 있죠. 생후 2주라면 진짜 말 그대로 피덩이 아닙니까? 생후 태어나니까 이만했던 거 기억이 나요. 저희 아들이. 딸도 마찬가지고. 2주면 그냥 뭐 만질 수도 없습니다. 아빠들은 이게 너무 불안해서 안기도 불안한 아주 피덩이의 피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 눈도 뜨지도 못하고 뭐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엄마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빠는 폭행을 가했지만 아내가 이제 했던 행동은 뭐냐면 아이가 힘들게 하니 좀 혼내달라. 남편의 어떤 행동이 그 폭력 성향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. 계속 우니까. 거기에다가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걸리를 먹자 그러고 또 지인의 얘기에 따르면 아이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지인이 집에 초대를 받아 갔었는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괜찮다고 별것 아니라면서 옆에서 술하고 담배를 피면서 방치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이 상태가 좀 안 좋아지니까 아동 학대 사건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검색하면서 뭐 멍 없애는 방법, 정신장애 아동, 뭐 이런 것들, 기형아 증상 이런 것도 검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아니,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이 서로가 서로를 때리고 이 폭행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 막 정말 문제가 좀 많았던 부부였어요. 근데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이 있었던 건데, 아니 그럼 그때 이혼을 했어야죠. 이혼을 하고 서로 갈라서든지 해야지.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자기를 때린 남편한테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당신이 좀 혼 좀 내. 소장님, 이게 뭐야? 아니 저는 이게 도대체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. 이게 어떤 부분인지. 아니 그러니까 그래놓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한 다음에 또 나중엔 그래 우리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우리 막걸리나 한잔 하자 이러면서 이게 뭐죠 도대체? 네, 저희가 첫 사례도 그랬고 요즘 저희가 마지막 보루로 가지고 있는 사회의 안정망인 어떤 가족의 기본적인 애정 이런 것들도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. 지금 아까 그 아이 사망한 아이도 3살이어서 제가 3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방치하는가라고 분노했는데 이번엔 13일입니다. 그러니까 낳자마자라 그러면요. 보통 여자들은 13일 정도의 아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낳자마자 한번 숨이 안 쉬어졌던 적이 있어요. 목이 걸려서. 그때 제 기억에 제가 앞이 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눈이 안 보였어요. 제가 아시는 분은 어린아이가 집을 잊어버렸을 때 한쪽 눈 실명이 되셨어요. 그 정도로 엄마들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온 본능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데 이 커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최악의 엄마와 최악의 아빠가 만났습니다. 일단 이 아빠는 기본적으로 폭력 성향이 높은 것 같고요. 또 편집증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처증이라고 얘기하는 질투형 편집증.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엄마는 저는 사실 이 엄마도 너무나 화가 나거든요. 아니, 엄마도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. 그러니까 이 보통 아이가 남편이 이렇게 아이한테 함부로 하면 엄마라도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게 본능인데 이 아이를 엄마 너무 이상한 말을 한 거죠. 뭐랬냐면 아이가 힘들게 하니까 혼내달라?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여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 좀 잠깐 봐줘. 내가 너무 힘들어. 이런 거는 이 정상적이죠. 근데 13일 아이가 무엇을 힘들게 해서 혼내달라는 건 뭡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엄마와 아빠의 증상이 서로 참 딱 맞아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엄마 역시 저는 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학대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자,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.
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. 자, 이겁니다. 결국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게 방금 체크포인트 나간 그 친부의 의심에서 비롯됐다. 맞습니다.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가 원래 안 좋았다고 해요.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아마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까지 아버지가 하게 됐다고 합니다. 결혼 전에 사생활이 문란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다른 남자와 함께 같이 있는 걸 보고 의심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. 그러다가 주거지로 데려온 이후에도 친자가 맞냐 이런 의심을 했고요. 결국에는 저렇게 학대하고 던지고 엽기적인 사건까지 이르게 됐습니다. 자, 이게 그 소장님, 네. 아빠라는 사람은 일단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서 학대를 했다. 결국 그걸 집어 던졌어요. 생우 네. 이 핏덩이 같은 애를. 그러니까 이 아빠는 의심한 거에서 끝난 게 아니고 확신을 한 겁니다. 아, 얘는 내가 아니야. 얘는 내가 기르고 있지만 저 여자가 다른 데서 나온 여자니까 그냥 확신을 했어요. 편집증 망상의 의심을 긴가민가 아니라 얘는 내가 아니야. 그러니까 나는 저 여자에게 복수를 하고 이 애한테도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읽은 내용에 의하면 마치 비행기를 태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재리고 노는 것처럼 야 네가 받아 이러면서 던졌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냥 내가 사망해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이 여자한테 너의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벌을 주는 거다라는 응징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사람들인데, 자, 승희 의원님, 네. 지금 얼마나 이 인간들이 진짜 뻔뻔하냐면 말이죠. 아이가 이렇게 해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려서 그런 건지 서로 이제 쟤 때문이에요. 서로 살떼질하면서 지금 핑퐁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? 사실 뭐 아이의 사망은 그 죽은 아이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흔히 말하는 아빠와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특히 아빠는 시종일관 자기의 범행을 좀 부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첫 번째 아이를 던지거나 떨어뜨려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분유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은 것 같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계속 거짓 진술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행동을 보였는데요. 뿐만 아니라 이 남성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검찰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엄마는 원래 지금 이 집에 아이가 2명 있는데 큰 딸에 대해서도 학대 정황이 있는 남편에게 그 둘째를 아까 14일밖에 안 됐다는 둘째를 양육을 맡기고 그 아이가 이상 정세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조도 하지 않았다. 아까 중간에 말씀 주셨는데 아이가 이렇게 경기를 했대요. 경기를 하면 당연히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부모들 과연 법원이 얼마만큼 처벌했는지 정말 저도 알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아버지인 남성은 징역 25년, 어머니는 7년을 받았습니다. 그 아버지는 살인을 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. 엄마는 이제 살인 과정에는 참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봤고 아동학대 치사, 아동학대 혐의만 적용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일단 재판부 뭐 형량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역시 또 참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일단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도 상당히 격앙된 표현을 썼더라고요. 재판부 이 격양된 표현에 따르면 앵커 말씀대로 형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될 아이인데 친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지 14일 만에 사망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태어난 생명은 그 부모와 전련되게 독자적으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를 받지 않았다. 피고인들의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행동에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범행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형벌을 받는 게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25년? 그리고 그 엄마 분명히 그 엄마가 아이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잖아요. 이거 분명히 그 남편은 아동학대 살인이고 이 부인은 아동학대 치사면 저 공동정범으로 묶였다고 보는 거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량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재판부가 아직도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정말 고귀하고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이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. 저는 뭐 엄마의 형량 7년,
뭐 저도 양령 박사, 양령으로 우리나라에서 박사 받았는데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량입니다. 자, 이 그 아빠 친부라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이 부인 엄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나서 거의 사경을 헤매는 이런 상황을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남편한테 그랬다는 겁니다. 얘 정인이 사건처럼 죽는 거 아니야? 지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대요. 예? 그렇죠. 이게 근데 25년, 7년 저는 이게 우리 승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거 참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친모하고 남편하고 이제 아동 학대 치사냐 그냥 살인이냐 그 부분 때문에 좀 차이가 있었고요. 살인죄 그 고의범하고 가실범은 좀 차이가 원래 납니다. 뭐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25년, 7년이 된 것으로 좀 근데 보입니다. 저는 이 엄마가 이랬다는 얘기를 했죠. 내가 지금 주어진 형을 마치고 나면 큰딸에게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절대 안 되죠. 이 엄마한테 첫 아이를 13일 된 아이를 잃고 죽어가는 아이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검색을 했던 엄마입니다. 그 아이에게 7년 후에 지금 1살인 첫 딸, 그때 8살입니다. 겨우 초등학교랑은요. 이 아이가 다시 엄마한테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굉장히 좀 엄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